안녕하세요. 쇼트트랙 아니고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차민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좀 긴장을 약간 하신 것 같은데 네, 방송이 익숙하지가 않으신가요, 아직? 네, 아직 좀 적응이 좀 안 돼가지고 긴장하고 있습니다. 스타트 라인 섰을 때보다 더 긴장되시나요? 네, 저는 지금이 더 긴장이 되는 것 같아요.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남자 500m에서 한국 선수로는 처음으로 2회 연속 은메달을 따내는 쾌거를 이뤘는데 귀국해서 축하 정말 많이 받으셨겠어요? 많은 분들이 또 이제 축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기분이 좋았고 더 좀 많이 알아봐 주시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는 두둑한 포상금을 받은 걸로 알고 있는데 포상금 얼마인지 그리고 또 어디에 쓸 건지 좀 궁금한데요. 다른 선수처럼 막 억 단위까지는 아니지만 억 단위는 아니고. 네, 그래도 나이도 나이인지라 네. 노후 준비를 하려고 너무 준비요 벌써. 네. 그래서 저금하려고 네.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 선수단 본진 귀국할 때는 기수까지 하셨어요. 차민규란 이름 석자를 확실하게 알린 것 같은데 뭐 평창 때보다 확실히 많이 알린 것 같죠? 네, 제 이름 석자는 좀 크게 알린 것 같긴 해요. 평창 때보다는 확실히. 네. 평창 때 어땠나요? 평창 때는 그냥 처음 출전이다 보니까 어리숙한 모습도 많이 보였고 그리고 또 인지도라 그래야 되나? 네. 그런 부분에서 좀 많이 못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번에 계기로 좀 많이 알아봐 주시고 확실히 다르다. 네, 이름은 또 많이 알린 것 같아서 기쁩니다. 또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중국에 또 본의 아니게 이름 석자를 널리 알리기도 하셨잖아요.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잠깐 설명을 드리면요. 이미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차민규 선수가 이제 시상대에 오를 때 시상대를 이렇게 손으로 쓱쓱 쓸고 올라가는 세레머니를 했는데 엉뚱하게도 이 중국 네티즌들이 판정 항의한다는 표시다 이렇게 걸고 넘어진 겁니다. 관련 기사 조회수가 2억 뷰까지 달했다고 하는데 주목을 너무 받아서 오히려 좀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얘기를 듣고 또 악플도 또 많이 왔었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당황스럽기도 했는데 그래도 그 다음 시합을 준비를 하려고 좀 집중을 했었고 신경 안 쓰이지만 안 쓰이는 척 했었고요. 이걸 좀 왜 해명해야 되는지 잘 모르긴 하겠는데 직접 당시 상황 설명해 주시죠. 사실은 원래 이런 뜻이었다. 세레모니 전에 이제 얘기를 해주세요. 음. 그 정치적인 거나 뭐 종교적인 거를 절대 하지 말고 시상대 올라가서 네네, 하지 말아라. 하기 전에 이제 대기하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그 외적으로는 다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계속 대기를 하다가 뭐 하지 하면서 계속 올라갔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시상식 때 쓸 때까지만 해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 시상대를 보면서 깨끗하게 그냥 경건한 마음으로 올라가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션을 취했는데 나중에 평창 때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전 나중에 들어가지고 몰랐었구나. 네네. 그래서 그게 막 이슈가 돼가지고 중국에서 갑자기 좀 인기 스타가 차민규 선수가 또 1위를 했던 중국 선수의 간발의 차로 졌기 때문에 판정에 불만이라 뭐 이렇게 딴지를 걸었다는 해석을 중국 측에서 내놨는데 이거 초반부터 OX판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판정 불만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불만 표시를 한 게 아니었다. 네. 라는 건 확실한 저는 거죠. 2등이라는 결과도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그런 입장이었어가지고 그런 심판에 대해서 판정은 그래도 어느 정도 수긍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도 이제 선수로서의 자격인 것 같고 그래서 겸허히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중국 네티즌들이 또 시비를 걸었습니다. 차민규 선수가 시상식 선물인 빙둔둔 그 인형을 쓰레기통에 그냥 버렸다라고 좀 이렇게 좀 소문이 났었어요. 네. 이것도 한번 OX 한번 가보겠습니다. 빙둔둔 쓰레기통에 진짜 버렸다? 아니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이 빙둔둔 직접 가져오셨죠? 네, 갖고 왔습니다. 한번 네. 보여주실까요? 네. 시상식 때 받으셨다는 빙둔둔이 이 빙둔둔인가요? 네, 이게 맞습니다. 아니 가운데 한번 보여주시죠. 네, 정면 한번 보여주세요. 굉장히 귀엽네요. 저 처음 보는데 원래 이렇게 케이스까지 씌워져 있는 건가요? 투명 케이스까지? 근데 이게 케이스까지 있는 게 베이징 빙둔둔 마스코트고요. 이 네. 월계관 달려 있는 거는
이제 메달 딴 선수들한테 선수들만 받는 거. 아. 주는 인형입니다. 진짜 인기가 많을만 하겠다 싶은데 그럼 그 버렸다는 논란은 왜 생긴 건가요? 어느 자원봉사자가 뭐 버렸다라는 뭐 얘기를 하면서 제가 기자회견을 할 때 그거를 뭐 안 꺼내놨다 그런 얘기를 시작으로 막 계속 퍼지면서 그런 네.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혹시나 그 시상식 때 항상 좀 기쁜 표정을 안 지어서 이런 오해가 생긴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시상식 때 보면 항상 이렇게 좀 무표정한 이런 있는데 그래서 오해도 좀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올림픽 메달을 따고 항상 제 표정을 보고 사람들이 안 기쁜가? 막 이렇게 너무 금메달 따고 싶었는데 은메달밖에 이런. 네, 약간 그렇게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메달 따서 이제 기쁜 표정인데 네, 저는 좀 어렸을 때 여기 볼을 좀 심하게 다친 경험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이제 좀 표정이 좀 자유롭게 좀 안 움직이면서 좀 컴플렉스 그런 게 있어서 좀 항상 무표정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쇼트트랙부터 시작해서 당한 쪽은 우리가 아닌가 싶은데 중국에서 이렇게 딴지를 왜 이렇게 걸었던 걸까요? 참 모르겠어요. 특히 또 저희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공정성이 좀 확실한 경기, 그러니까 종목인데 괜히 좀 저희 종목까지 막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은 그냥 중국 선수들이 좀 찔리는 게 많은가 막 그냥 그런 생각을 하면서 열심히 하자 그냥 우리가 더 약간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올림픽 취재하면서 차민기 선수가 좀 대단하다 뭐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평창 때도 은메달 땄었고 근데 굉장히 저평가돼 있다는 생각도 반면에 많이 들더라고요. 쇼트트랙이나 스피드스케이팅 다른 선수 금메달 뭐 전망 예상도 나왔는데 차민기 선수 같은 경우는 사실 메달 이런 얘기가 좀 안 나왔었어요. 그런 얘기 듣고 좀 느낌은 어땠어요? 대회 전에? 아무래도 월드컵 기간 동안은 성적이 안 나왔던 게 맞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런 얘기가 나왔다는 걸 저도 알고 있어서 그 얘기를 듣고 저도 이제 좀 집중을 해보자 더 올림픽만큼은 좋은 성적을 거둬보자 저 스스로 이제 애쓰기도 했고 노력을 하기도 했고 근데 이제 결과가 좋게 나와가지고 이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았나 그래서 기사를 보고 좀 많이 다짐을 했었던 것 같아요. 더 열심히 하자. 그래서인지 이번에 평창 때 깜짝 메달이라고 했는데 이제 또 땄으니까 깜짝 메달이 아니다 이런 소감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많은 의미가 있는데 이 대목에서 OX 한 번 더 짚고 넘어갑니다. 사실 대한체육회가 나를 금메달 후보로 꼽지 않아서 더더욱 보란 듯이 금메달을 따고 싶었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맞다. 그렇군요. 그런 얘기 들으면 아무래도 선수 입장에서는 자극이 될 것 같아요. 나도 똑같이 열심히 했는데 왜 나는 기대를 안 해주나 이런 서운함도 약간 들었을 것 같아요. 뭐 서운함은 뭐 완전히 없다면은 거짓말이고 네. 이제 조금은 있긴 했지만 그쵸. 그래도 그 전에 결과가 안 나왔었던 것도 저는 알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수긍은 했는데 저는 또 제 나름대로 예전에 평창올림픽 때도 좋은 성적이 있었으니까 이번 올림픽은 그것보다 더 좋은 성적을 내고 싶었었고 그런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웠던 것 같아요. 평창 때는 0.01초 차로 은메달이었고 베이징에서는 중국 선수에게 0.07초 뒤져서 은메달이에요. 사실 정말 어떻게 보면 정말 간발의 차, 깻잎 한 장 차이인데 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내가 팔 한 번만 더 휘저을 걸, 내가 조금만 더 몸을 내밀어 볼 걸 이런 생각도 하시나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좀 아쉬웠던 부분이 또 있는데 제 이번 경기를 보면은 약간 3, 4코너라고 4코너 쪽에서 제가 좀 실수를 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또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면은 많이 아쉬운 결과다. 근데 또 크게 보면은 이제 코로나고 뭐 안 좋은 환경 속에서도 이제 은메달이라는 메달을 땄어가지고 그렇게 보면 또 기쁘기도 했습니다. 그 3, 4코너에서 실수가 약간 있었다고 했는데 그 실수만 없었다면 금메달은 나의 것이었다. 맞다, 아니다? 하나, 둘, 셋. 그 찰나의 그 실수가 좀 500m 경기에서는 크게 좀 바뀔 수가 있어가지고 이제 그래서 항상 퍼펙트한 경기를 치르자 이런
이미지를 생각하고 막 임하는데 그런 부분이 좀 크게 아쉽긴 했어요. 그 부분 실수만 아니었으면 그래도 0.07초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래도 그것보다는 빠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아쉬웠어요. 차민규 선수의 주종목인 스피드 스케이팅 500m라고 하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굉장히 단거리잖아요. 그러면 육상으로 치면 100m 정도 된다고 보면 되는 걸까요? 하계 육상으로 보면 100m라고 보면은 네. 딱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승부를 하는 게 좀 관건일까요? 저희 종목에서는 500m 선수들이 약간 두 가지 성향으로 나뉘어요. 초반에 빠르고 나중에 좀 속도가 떨어지는 선수 네. 한 분류랑 저 같은 경우는 초반에 느리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속도가 나는 그 선수 이런 두 가지로 나뉘는데 그런 거를 좀 보면서 이제 관람하시면은 진짜 재밌게 볼 수 있어요. 앞서서 올림픽 500m에서 메달을 땄던 우리나라 선수 누가 있었는지 좀 짚어주실 수 있나요? 네, 일단 토리노 올림픽 때 동메달을 딴 이강석 선수 이강석 선수. 네. 그리고 밴쿠버 올림픽 때 이제 금메달을 딴 오태범 선수. 모터범. 최초의 금이었죠. 네, 평창 때는 저가 은메달을 땄고 요번에 베이징에서도 제가 은메달을 아우. 땄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또 그 영광의 은메달 안 볼 수 없죠. 차민규 선수가 또 은메달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지금 보여주실 수 있나요? 이거는 이게 평창 은메달입니다. 옆에 있는 건 배지인가요? 근데 이게 배지고 이게 메달 색깔에 따라서 이게 색깔이 또 달라져요. 배지 색깔. 네네. 그 다음은 이제 베이징 때 이건 뭔가요? 이게 베이징 동계올림픽 요번 따끈따끈한 은메달. 지금 이제 한두 달 정도 된 네. 두 개 중에 뭐가 더 디자인이 마음에 드세요? 저는 아무래도 평창 게 더 참게. 네. 그래요. 아무래도 자국에서 했어가지고 네. 좀 의미가 남다릅니다. 자, 이렇게 은메달, 영광의 은메달 받는데 혹시 차민규 선수한테는 이런 각각의 은메달 어떤 의미가 좀 있을까요? 중요한 메달이긴 한데. 평창 메달은 약간 꿈을 이뤘다의 메달이고 베이징의 은메달은 제 나름대로 증명해낸 그런 메달인 것 같아요. 차민규 선수가요, 평창 때 25살이었어요. 올림픽 데뷔가 좀 늦기는 했는데 이번에 29세 다시 또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좀 늦깎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던데 어떤 사연이 있었던 건가요? 저는 아무래도 지금 대표팀에 있는 선수들보다는 좀 뒤늦게 대표팀이 되고 이제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저 그전에도 막 그냥 다치고 막 그런 사연이 있었어가지고 대기만성령 그런 노력한 결과에 따라서 이렇게 되지 않았나. 늦깎이라고 좀 불렸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창 시절에는 쇼트트랙을 탔다고 들었거든요. 갑자기 네네.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전향한 이유, 이게 좀 이유, 어떤 좀 계기가 좀 있었던 건가요? 쉽지 않는 선택이었을 텐데. 계기는 대학교를 들어가서 그래서 교수님의 권유로 이제 타보지 않겠냐.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밴쿠버 올림픽이 끝났을 때였나 그랬을 거예요. 그러면서 호기심에 좀 알겠다, 타보겠다. 그렇게 타보게 됐는데 이제 또 성적이 또 나쁘지 않아서 해볼만 하겠다. 이제 그러다가 대학교 생활을 근데 이제 쇼트랑 스피드랑 두 개 다 나갔어요. 그러다가 정확히 졸업을 하고 실업팀에 들어갔을 때 제대로 이제 스피드로 그때 완전히. 완전히 들어가서 그때부터 제대로 된 정향을 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시작했던 게 쇼트인데 이렇게 전향하는 게 쉽지는 않은 선택이었을 것 같아요. 네, 쉽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제 나름대로 쇼트트랙에서 제가 좀 몸싸움을 좀 못 하다 보니까 이제 제 성향에 맞는 거를 더 찾았고 그리고 더 빨리 가능성이 있는 거를 좀 선택을 했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잘 될 줄 알았으면 쇼트트랙 말고 아예 처음부터 스피드 스케이팅으로 시작할 걸 그랬다라는 생각 해본 적 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아니다. 그래도 쇼트로 시작한 게 낫다 도움이 많이 생각하시는 됐다. 거예요? 네네. 저는 아무래도 어디 가서
제가 잘하는 게 뭐냐 물으시면은 코너링을 잘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쇼트트랙을 탄 게 그 코너링을 가질 수 있게 만든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쇼트트랙을 먼저 타겠다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한국 나이로 올해 30이잖아요. 네, 올해 올림픽 금메달 따야 되는데 아직 못 땄으니까 네. 다음 올림픽에서 한번 따고 싶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질문 드릴게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해 금메달의 한을 꼭 풀고 싶다. 맞다? 아니다. 34살에 네, 풀고 싶다. 진짜 풀고 싶은데 요번엔 확실히 코로나고 뭐고 환경적으로 너무 안 좋았잖아요. 네. 이제 좀 점차 코로나가 좋아지고 완벽한 환경에서 제 나름대로의 이제 훈련을 다 하고 금메달에 도전을 해보고 싶어요. 다른 선수들도 더 잘할 것 같은데 그러면. 그거를 다른 선수들은 이제 다른 선수 나름대로의 훈련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저대로의 훈련을 해보고 싶기도 하고 이제 환경적으로만 다 된다면은 진짜 한번 밀라노는 꼭 금메달에 도전을 해보고 싶고요. 그리고 이상하 선수가 금금음이었다면은 저는 은금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근데 34살의 나이가 좀 걸림돌일 것 같긴 한데 그때까지 충분히 자신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뭐 34이라면 좀 많을 수 있겠지만 힘을 잘 쓸 수 있는 나이가 그래도 30살, 30대라고 저는 좀 들었어가지고 이제 잘 관리를 한다면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을까. 마지막 정점일 수 있다 그때가. 네, 그때가 제일 큰 정점이지 않을까.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차민규 선수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빙속 선수들이 정말 선전을 해줬습니다. 김민석 선수도 유럽 선수들의 전유물이라고 했던 1500m에서 2회 연속 메달을 땄고요. 매스스타트에서는 정재원, 이승훈 선수가 은메달, 동메달을 나란히 거머쥐었습니다. 평창 때 성적이 우연이 아니라는 걸 이렇게 증명을 해낸 건데 한국 빙속이 이렇게 강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모든 선수들이 이제 꾸준히 목표를 향해서 더 나아가는 그런 각오 그런 것 때문에 좋은 성적이 있었다라고 느끼고요.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민들의 성원과 이제 그냥 저희 체육 관계자분들도 많이 서포터를 해주셔서 빙속이 메달을 따지 않았나, 네.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네.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후배 선수들도 굉장히 기세가 좋아요. 이 성장세도 정말 뛰어난데 다음 올림픽에서는 뭐 금메달, 은메달 누구를 좀 딸 수 있을지 기대를 하자면 누가 있을까요? 뭐 내가 더 낫다? 뭐 저도 일단 금메달 네. 포함시켜야죠. 저도 이제 가능성을 금메달 후보. 예. 그리고 이제 저는 장거리 부분에서는 네. 정지현 선수가 아무래도 정재원. 좋은 모습을 더 보여주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자 쪽에서는 이제 단거리 선수 이제 김민선 선수가 있는데 김민선 선수. 네. 이번에도 진짜 잘 탔어요 정말. 네. 근데 다음번에 진짜 메달도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래서 그 두 선수가 네, 유력하지 않을까. 근데 지금 선수들을 하나하나 이제 언급해 주셨는데 이 선수가 묘하게 빠졌어요. 베이징 올림픽 이후에 국내에서 동계체전이 열렸는데 500m 종목에서 후배인 김준호 선수에게 금메달을 내줬습니다. 올림픽 은메달리스트인데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체전 그 시합 때는 좀 아무래도 천미 경기를 하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거의 격리하고 하루 뒤인가? 바로 시합을 했어가지고 컨디션이 좀 안 좋았었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큰 경기를 치르다 보니까 긴장이 풀렸는지 좀 많이 좀 아픈 데가 네. 있더라고요. 피로도 누적되고. 네네. 그래서 약간 좀 그러니까 열심히는 탔는데 그래도 부상이 있고 다치면 안 되니까 좀 네. 조심스럽게 탔던 것 같아요. 뭐 올림픽 땄으니까 금메달 땄으니까 아이 뭐 최저는 좀 뭐 힘 빼도 되겠지 이런 것도 좀 쉬엄쉬엄하자. 있었을 것 같은데요. 이 모든 대회는 그래도 열심히 하려고 하는 편이라서. 그런 편이었다. 네. 네. 근데 부상을 또 롱런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노장 투혼이다 보니까 가장 좋은 예. 막 단어들 막 나옵니다. 예. 근데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같은 팀의 정재원 선수가요. 네. 베이징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고 동계체전에서 야, 사과나를 이거 해서 어떻게 된 행보가 거예요? 됐다는 말이죠.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까요? 정재현 선수는 아직 좀 젊어가지고 네, 이제 지치지 않습니다. 정재현 선수는 어. 네. 몇 살이죠, 정장 선수? 00년생인가 01년생인가
20살 초반. 아, 네, 나이 차이가 네. 조금 있긴 하네요. 네, 좀 있습니다. 10살 차도 안 나는데. 네. 아 그래도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네. 네. 1년 차이가 진짜 아, 크다. 큰 것 같아요. 한국 남자 선수로 올림픽 스피드 스케이팅 500m에서 유일하게 2회 연속 메달을 따낸 차민기 선수하고 좀 재미난 얘기 많이 나눠봤는데요. 올해 계획 그리고 선수로서 앞으로 계획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올해 계획은 몸을 좀 다시 다듬는 기간으로 좀 생각을 하면서 재활을 하고 계속 운동은 할 것 같아요. 재활을 하면서 좀 치료에 집중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훈련을 할 것 같고 제 다음 목표는 환경적으로나 그런 다 이루어진다면은 다시 한번 밀라노 올림픽을 이제 금메달을 향해서 네.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아, 또 다음번 옛날처럼 정말 3년 동안 몸 만들고 올림픽에서만 짠 하고 메달 따는 그런 또 그런 거 아니겠죠? 아, 그래도 항상 좀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꼭 올해 목표 이루시길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차민규 선수의 팬들을 포함해서 한국 빙속을 응원해주는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팬 여러분들과 국민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스피드 스케이팅도 이제 많이 사랑과 관심 부탁드리고 모든 선수들도 좀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